안녕하세요. 할매할매 허진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만병의 근원이죠. 암, 만성염증, 바이러스 감염, 감기, 만성 통증 등 면역력 저하로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것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면역력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됐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병원에 가시면 의학적으로 면역력 저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 검사 받으러 병원 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 저하 시 나타나는 대표 증상 7가지를 말씀드리고 면역력 쑥쑥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강건조증. 몸이 자꾸 노곤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면서 입이 자꾸 마릅니다. 구강건조는 입안에 타액이 자꾸 마르는 거죠. 타액은 혀 아래쪽 침샘에서 하루 2리터 정도를 생성되었다, 소멸되었다, 이거를 반복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게 잘 안 돼요. 따라서 만성 구강건조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탈이 자주 납니다. 왜? 면역력이 약한데 왜 배탈이 나는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장내에는 자꾸 유해 세균이 많아지면서 장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음식을 먹은 후 복통이 종종 일어난다, 설사를 자주 한다 싶으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성분들은 곰팡이나 세균에 의한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 이렇게 질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자꾸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암을 비롯해서 각종 염증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염증 질환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이죠. 혀와 구강점막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신체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신체 내부의 병과 외부의 병, 이런 자극에 민감해서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면 세균 감염에 취약하죠. 다섯 번째로는 면역력이 약화되면 감기에 잘 걸릴 뿐 아니라 감기 증상도 심하고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고열의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잘 침투해서 그러는 거죠. 당연하겠죠.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약한데 어떻게 적을 막아내겠어요. 자, 이번에 여섯 번째로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의 아주 대표 질환이죠. 대상포진 증상을 호소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생전에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답니다. 여성분들은 심지어 아기 낳을 때보다도 더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해 있다가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피부에 물집, 발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긋지긋한 피부 알레르기. 피부는 인체 면역계의 최전방에 있죠. 외부의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1차 방어 장벽이잖아요. 그만큼 면역 질환에 잘 걸립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와 체액인자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면역 체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면역력이 저하됐는지 위에 7가지를 갖고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으시겠죠. 자, 면역력이 떨어졌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제 동영상 중에 면역력 증강에 효능이 좋은 면역력 관련 강의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면 면역 증강에 큰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확 줄여야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하나인 NK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시킵니다. 또
항체 생성 능력을 떨어뜨리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역 조절 물질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싶으시거든 고스톱을 치든 노래를 부르시든 등산을 가시든 춤을 추시든 무엇을 하시든 즉시 스트레스는 해소시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 7시간 충분히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부족입니다. 믿을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수면 시간이 2-3시간만 부족해져도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 드셔야 되겠죠. 단백질 부족은 피부 장벽의 기능 약화로 림프구슬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 A, B, C, D, E 그리고 셀레늄, 아연 등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품들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한다? 이러면 오히려 면역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해서 필요하게 되면 림프구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간염성 질환을 오래 앓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양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